분자 사이의 힘과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 나온 건 띄어넣고 세 번째 걸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분자 간 힘과 물질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기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리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부피가 쉽게 변한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 액체는 기체보다 분자 운동이 덜 활발하고 분자 간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그치? 용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부피는 조금만 변한다. 고체는 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진동 운동. 분자 간 힘이 액체보다 크게 나타나고 그래서 모양은 일정하고 온도에 따라 부피가 조금만 변한다. 그래서 분자 간 힘을 보게 되면 누가 가장 크다? 분자 간 힘. 고체가 액체보다 크고 기체보다 가장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 간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기체가 다시 액체,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이름들을 알아둬야겠죠. 고체가 액체로 될 땐 융해, 액체가 기체로 될 땐 기화,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액화, 액체가 고체로 될 때는 응고, 고체가 기체로 될 때 승화, 기체가 고체로 될 때도 승화. 이렇게 해서 어떤 상태 변화를 할 때의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 힘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어. 분자 내에 존재하는 양전화 음전의 쌍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전화,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극성 분자일 때. 그래서 그것을 값을 나타난 거, 값으로 나타낸 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 전화의 크기와 거리를 곱한 값이에요. 이 값이 크면 극성이 크다라고 배웠어. 화원 시간에. 그래서 쌍극자 힘은 어떻게 되냐? 한 분자의 쌍극자와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힘들 있죠. 쌍극자 힘이 첫 번째 힘인데 극성 분자 사이의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극성 분자 사이의 힘. 그래서 쌍극자와 그 이웃한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인데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이 그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큰 분자일수록 쌍극자 힘이 강하고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염화수소 분자의 쌍극자 힘인데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음전화를 갖냐? 염소가 전기음수 강도가 크니까 음전화를 띠고 얘가 양전화를 띠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 분자 HCl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다 분자 간 힘이라고 보면 돼요. 쌍극자 힘.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요 마이너스와 힘이 작용하고 얘가 마이너스면 이 플러스와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분자 간 힘인데 이 분자 간 힘은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힘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끓는 점이 높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분산력이라는 게 있어. 분산력. 그지?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쭉 밑에 내려보면은 분산력에 관련된 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결합 있는데 두 번째는 분산력이라는 게 있어. 분산력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이라고 보면 돼요. 분자 사이의 힘. 그런데 이것은 극성 분자에도 있어. 그러니까 극성 분자에 아까 쌍극자 힘이 있다고 했지?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의 대표적인 이름이야. 맞아. 하지만 극성 분자에도 분산력이 있어요. 하지만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 쌍극자 힘이 크기 때문에 분산력을 말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분산력이라는 건 두 가지 다 어떤 분자든지 다 분산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이제 편극이 뭐냐? 분자 내의 전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극이 잘 되는 정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편극이 잘 되는 정도는
분자량 및 분자의 모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분자량과 분자의 모양이 있고, 이 편극 현상에 의해 생긴 유도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인데, 여기 보세요. 무극성 분자는 이 정전기적 인력을 이제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편극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죠. 무극성 분자가 있어. 이 안에는 극성이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값이 없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유도되는 거야. 어떤 무슨 현상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이런 게 편극이라고 하는 거죠. 편극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쌍극자를 만들게 되면 얘도 얘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얘 있죠? 얘도 얘에 의해서 편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생성된 쌍극자 상을 가까이 있는 다른 문자에 영향을 줘서 여기에 갑자기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극성 분자에 있는 힘보다 이 분산력은 매우 매우 작겠죠. 그지? 그래서 어쨌든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긴 한데 극성 분자에도 있는 힘이다라는 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분산력이 작용하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분자량이 있고 분자의 모양이 있다고 했거든요. 분자량이 클수록 힘이 세. 그리고 분자 모양이 넓게 퍼져야지만 분산력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 어떻게 되냐? 전자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을수록 편극이 잘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봐. 할로젠 원소의 끓는 점을 한번 보겠어요. 분자 사이에 힘이 크면 끓는 점이 높거든. 자, 플로린의 분자량은 16, 얘는 71, 160, 16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160이 아닌데 더 클 거예요. 자, 이제 일단 분자량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 분자량이 크면 플로린이 있고 염소가 이렇게 있으면 편극 현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뭐 플러스 대충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에 분자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요 사이에 지금 분산력이 작용하는데 전자가 많아가지고 편극 현상이 크게 나타나면 요 분산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 분자량이 큰 아이가 제일 크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분자량과 분자 모양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할로젠 원소에서는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요드, 아이오딘이 가장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되겠고 탄화수에 끓는 점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메테인하고 뷰테인을 보면 분자량이 얘가 58이고 얘가 72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분자량이 당연히 크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얘네 두 개지. 얘네 두 개. 얘네 둘은 분자량이 똑같단 말이지. 그럼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죠. 넓게 퍼진 모양일 것으로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강하다. 노말 펜테인은 탄소가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사슬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분자 사이임 할 때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넓게 펴져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다 분자간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네오펜테인은 이렇게 해서 약간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게 되면 밑에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작용을 못하지. 그럼 여기는 분자 간 힘이 넓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력이 더 크단 말이지. 분산력이 더 커. 그럼 분산력이 크면 당연히 끓는 점이 어떠냐?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분자량을 먼저 비교하고 지금 얘 72, 72는 분자량이 똑같잖아. 똑같을 때는 분자의 모양이 넓게 펴져 있냐 안 펴져 있냐를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 다시 보면 메테인이랑 뷰테인이랑 노멀 펜테인을 갈 때는 분자량이 큰 얘네들 다 무극성 분자니까 그래서 노멀 펜테인이 큰데 노멀 펜테인과 네오펜테인을 보면 노멀 펜테인이 더 크다. 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면적이 클수록 분자량이 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자량이 크다. 이렇게. 크다. 아이고,
분자량이 아니고 잘못 말했지? 분산력이 크다. 표면적. 그러니까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력은 아까 말했듯이 모든 분자에서 작용하고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분산력이 쌍극자 힘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HCl 잠깐 보자. 뭐하고 뭘 비교하면 좋을까? 메테인이랑 물이 있어. 이렇게 물이 있을 때 얘는 무극성 분자고 얘는 극성 분자야. 그리고 얘는 16, 18 분자량이 비슷해. 그럼 분산력도 비슷한 거거든. 근데 얘는 극성 분자기 때문에 극성 쌍극자 힘이 분자 사이에 작용한다 이거죠. 이게 쌍극자. 얘는 분산력만 작용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 얘가.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죠. 근데 물은 조금 더 높긴 한데 밑에 수소 결합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이제 수소결합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면 끝나겠네. 수소결합 보게 되면 수소결합도 분자 사이의 힘이다. 여러분들 DNA 배울 때 DNA와 DNA 염기 있지? 염기 사이에 이렇게 수소결합을 했었잖아요. 그 수소 분자 사이의 힘이라는 거 수소결합도. 전기 음성도가 크고 크기가 작은 그치? 누구? 플로린이나 질소나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와 결합한 분자에서 한 분자의 비공유 전자 쌍과 다른 분자 수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강력한 분자 간 힘, 강한 분자 간 힘인데 물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극성 분자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찌고 있죠. 그럼 원래는 극성 분자 사이 힘, 쌍극자 힘이 존재하잖아. 그런데 얘는 산소와 수소가 붙어 있는 요 사이, 이 둘과의 이 사이에서는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쌍극자 힘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얘는 산소와 수소 사이, 그치? 여기 산소와 수소가 붙어 있는 요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서 다른 분자, 물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 있죠? 거기 있는 수소와 사이에 강한 힘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소 결합은 분자 사이의 힘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보다는 세지 않아요. 다른 분자 사이 힘보다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 있냐? HF 사이와 HF 사이에 요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있고 또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하고 암모니아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돼. 물이랑 H, 플로리나 수소랑 암모니아는 외워두고 있으면 되겠고 생명체에 대해서는 수소 결합,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DNA 이중나선 구조 만들어지는 건 가운데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백질의 나선 구조에서도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그럼 수소 결합의 세기는 쌍극자 힘의 10배 정도고 분산력이 100배 정도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하면 아까 분산력이 비슷한 거잖아. 그럼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은가 봤더니 어떻게 되냐? 수소 결합의 세기는 아까 분자량이 이제 그래서 비슷할 때는 어떻다고 했지?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분자, 쌍극자의 작용,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분자 했지? 이것도 문제가 똑같네. 글씨가. 잠시만요. 선생님이 영상을 안 켜놓고 했네. 잠시만요. 다 지우고 여기서 분자량 요거 하다가 만 것 같아. 여기서 뭘 지워야 되냐면 요거 지우시고 분산력이 작용하는 분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끓는 점은 이렇게 순서대로 되더라. 그치? 그리고 수소 화합물의 끓는 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조금만 올릴게요. 수소 결합을 하는 분자들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물이랑 암모니아랑 HF 플로린 수소가 수소 결합을 한다고 했었고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여기 메테인 한번 보세요. 메테인은 물이나 HF 암모니아에 비해서 끓는 점이 매우 낮은데 이 메테인 자체가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분산력만 작용한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H2HF 암모니아를 제외한 수소화합물이 있어. 요거를 제외하고 요만큼 애들을 비교하면 같은 쪽 수소화합물에서는 분자량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증가한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다 극성 분자야. 그럼 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쌍극자 힘이 존재하지만 얘네들은 극성이 다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분자량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분산력이 커져서 분산력의 영향에 의해서 끓는 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물이랑 플로리나스 아모니아는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끓는 점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냐? 얘가 왜 끓는 점이 높겠어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시 여기까지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면 되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